어, 이 용신이라는 게 용신론이 사주이론에서 왜 제일 중요하냐면요. 자, 높아시면서 제가 좀 확인을 좀 하려고 그래요. 뭐 어떤 여기에 유명한 사람의 사주를 하나 적어 볼게요. 네. 경술년의 무인, 무신, 이 사람이 계시예요. 우리가 이 사주를 딱 놓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월지를 보는 거예요. 일단은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10개월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에요. 그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나중에 제가 고급 실전을 할 때 자세히 설명하는데 12운성에서는 장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생지지를 갖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인월에 난 무토가 신금을 깔고 있거든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신이론으로 우리가 흔히 통변이론이라는 통변론으로 봤을 때 자, 요거는 비견이에요. 비견이고 예를 들어서 요거는 목국토 관이거든요. 이제 단순하게 봤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요 비견이 월지에 비견이 있는데 이 비견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걸 판단하는 것도 이게 용신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이나 희신이 되면은 좋은 거고 또 여기 지금 인이 관이 들어 있는데 우리가 이 무토는요 이거는 화하고 토하고는 같은 의미예요. 대지 위에 태양이 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지가 있다는 얘기는 이미 위에 태양이 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화나 무토는 다 같은 힘인데 이 무토는 인월이 이게 장생지지예요. 장생지지거든요. 그럼 이 안에 왜 장생지지냐면 여기 병화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12운성에 대한 접근법은 제가 나중에 용신을 다 한 다음에 자세히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병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토는 인월이 장생지지에 태어났는데 이 장생지지에 태어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모덕이 있습니다. 용신이건 아니건 떠나서. 그런데 어쨌든 이 사주는 화가 용신이에요. 이 병화가 대단한 중요한 용신입니다. 신약한 사주거든요. 그래서 이 병화가 용신인데 그러면 무토도 이게 비견도 화토가 용신이니까 이 무토도 이게 비견도 희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사람은 요 비견이 요게 월지에 있는 비견이 이게 좋구나. 내 편이로구나. 신강한 사주가 되면 이게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변에서 얘기하는 십신론에서 얘기하는 비견이다, 겁재다, 뭐 식신이다, 상관이다. 자, 그럼 요건 토생금, 요건 식신이에요. 또 토국수 이게 재거든요. 재인데 이게 좋으냐 나쁘냐 하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그 판단하는 것도 용신에 의해서 이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이론은 용신에 의해서 모든 걸 다 분석하고 해결한다 라고 말해도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용신을 정확히 못 뽑으면은 사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을 정확히 뽑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겪어보면 10년을 공부한 사람도 자기 용신도 못 뽑고 오는 사람이 대반이에요. 제가 목요일날 고급 실전반 강의를 하는데 딴 데서 5년 10년 개업하고 왔다는 사람도 자기 용신도 못 뽑아요. 그래서 이거 아니로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제가 알리고 싶은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 용신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주가 물론 유명한 이병철 씨 사주예요. 이병철 씨 회장 사주인데 이런 사람들은 부모덕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사주를 보는 순간에 사주를 보는 순간에 용신이 뭔지를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손님이 왔는데 언제 기다리라고 왜 용신을 찾고 있습니까? 보는 순간에 용신이 뭔지 딱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 부모덕이 있는 사주로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왕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들은 시가 기가 막혀요. 왜 기가 막히냐면은
이게 무게가 합한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정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부자사주예요. 정제인데 무게가 합한데 이 화가 이 사람한테 용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가 저절로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눈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리고 대운을 봐야 되겠지만은요. 그래서 이 사주를 보고 대운이 예를 들어서 용신운으로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공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용신운을 중요시하냐면은 사주를 보고 이 사주의 통변이라는 십신론,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재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좋으냐 나쁘냐, 이 사람 관운이 있냐 없냐 이거를 결국에 다 용신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신 이론이 중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이 용신을 찾는 거를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신이 역학의 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몇 시간 뒤에 이제 아시지만 이 역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5,000년 전에 이 주역을 만드는 거는 주역의 이론을 만들면서 이 이제 한문도 나온 거고, 근데 그 주역이란 이론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자연현상, 천태만상,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한 자연현상을 그대로 표시한 이론이에요. 그 주역에서 우리가 한 부분적으로 사주명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원래 이 주역이라는 건 인간의 삶의 도리, 또 국가의 왕이 국민을 어떻게 다스리냐 하는 거, 치산치수 이런 걸 밝히려고 그런 거지 개개인의 기륭화복을 논하려는 학문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춘추전국 시대 때 이 학문이 연월일시라는 사기둥을 정하면서 사람의 운명을 감정하는 이러한 사주 추명학이라는 학문으로 발전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학문 자체의 뿌리도 처음에 주역을 만든 근간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그 뿌리의 원리를 알면은 이거는 저절로 답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외우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외워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 51만 8,400개의 사주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때그때 용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용신을 찾는 거지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원리를 잘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용신이라는 개념이 용신이 사실은 이거를 나한테 이 자기 사주에 꼭 필요한 오행인데 이 용신을 구분해내기가 51만 8,400개의 사주마다 다 특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명나라 청나라 때 오면서 학자들이 이제 이걸 간편하게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해서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는 가만히 이것도 경험과학이에요. 검증을 해보니까 이런 사주들은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나쁘더라 하는 경험과학에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어떤 그 특정한 조건이 맞을 사주들은 용신이 딱 정해진다 하는 관점에서 이걸 특별격이라는 걸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51만 8,400개의 사주에서 특별격에 해당하는 사주들이 한 10% 범위 미만, 그러니까 10%를 넘질 못해요. 10% 범위 미만의 특별격들이 있습니다. 그 특별격들은 용신이 딱딱 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외격이라고 표시를 했고,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이걸 빼낸 나머지 90% 이상은 다 일반 내격이에요. 물론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거를 잘 분석할 줄 알아야 돼. 거의 다 여기에다 속하니까. 근데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특별한 외격에 해당하는 사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주들은 보고 한눈에 이거는 특별격이니까 용신이 뭐다라는 걸 한눈에 정해놓고 따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사주를 딱 보니까 여러 분류가 있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종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종할 종자야.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그래요.
이 인간사, 이 사주라는 게 삶의 인간사를 그대로 대변한 거예요. 즉, 사람이 건방 떨면 항상 망하는 거야. 겸손한 사람한테 피해가 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힘이 없단 말이야. 일간에 힘이 없는 사람은, 일간에 힘이 없는, 아예 꾹뻑 졌다고 그러면 돼, 무조건. 졌다고 항복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항복했을 때 살아남는 사주를 종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종격에는 저번 시간에 봤듯이 돈만 보면 꾹뻑 절으라는 종제격, 관이 내가 관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힘이 약해서 관만 보면 그냥 무조건 졌다고 하는 종관살격, 또 일만 하는 종식상격,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는 무조건 일간의 힘이 전무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언덕이 비빌 언덕이 없어야 돼요. 비견이나 겁재나 인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전혀 고립무원인 사주를 종격이라고 그러고, 거꾸로 이거하고 대립되는 사주로서 너무 힘이 강해서 문제가 되는 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주가 목이면 목, 화면 화, 한 가지 오행으로만 돼 있는 사주를 우리가 일행득기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행득기격 사주로서, 자, 목으로만 돼 있는 곡지격, 그 다음에 화로만 돼 있는 염상격, 그 다음에 토로만 돼 있는 가색격, 금으로만 돼 있는 종욕격, 수로만 돼 있는 윤학격, 이렇게 5가지 유형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반드시 이거는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주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 사주가 일반 내격인지 특별격인지를 우선 첫째로 한눈에 구분할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걸 보고 한눈에 이건 일반격이야, 이 사주는 특별격, 이걸 보고 한눈에 우선 구분할 능력이 돼야 돼요. 이거는 본인이, 제가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자세히 조건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책에 있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적어서 자꾸 머리에다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주를 눈으로 익히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고, 그런데 또 특별격 중에서 또 꼭 빼놔서는 안 되는 사주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일간이 오행이 변화되는 사주가 있어요. 이거를 화기격이라고 그래요. 이 화기격 사주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일간의 값이 변하는 화기격 사주의 용신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는 걸 분석을 하겠어요. 이것도 특별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자, 화기격이란 뭐냐 이걸 보겠어요. 이 화기격 사주는요, 말 그대로 일간의 오행이 변화되는 현상을 말해요. 그러면은 우리 교과서 132페이지를 펴시면은, 자, 여러 가지가 있는 데서 실예를 드는 게 좋아요. 첫째로 화토격이라는 특별격이 있어요. 이거는 토로 변화되는 사주예요. 그래서 용신이 요 써는 요게 용신이야. 토가 용신입니다. 토로 변화되면서 토가 용신인 사주예요. 그러면은, 자, 이걸 봐요. 이런 사주를 우리가, 이거는 갑기 또는 기합, 마찬가지예요. 순서가 좀 바뀌더라도 갑기합이나 기합, 이렇게 합이 되는, 갑이 먼저 나오든 기가 먼저 나오든 일간을 기준해, 이 일간을 기준했을 때 이렇게 토로 변화되는 거예요. 토. 그래서 이런 사주를 우리가 초급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런 경우를 중정지합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중정이라는 말이 뭐냐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중전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다르고 곱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뜻을 갖고 있어요. 중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미리 결론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이게 우두머리 기질이 있어요. 우두머리 기질이 있고요. 우두머리 기질이 있고, 남한테 대우를 일단 받기를 원합니다. 남한테 대우를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만인의 존경을 받고자 하는 사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갑기합토인 사주들은 주로 어디 많으냐면 공직자 계통으로 직업을 우리가 굳이 사실 오늘날 사주를 갖고 딱 직업을 분리하기는 상당히 애매하지만은 일반 이 공직 계통 하여튼 이런 우두머리 기질 있고 만인의 존경을 받는 쪽이기 때문에 공직자라든가 교육자라든가 또는 종교 계통에도 많아요. 종교가. 이 종교가 사주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특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토가 강한 사주도 종교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인신사에는 영마고 도하고 화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화계라는 자체가 예술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도 이게 토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종교 계통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현상을 갖는 경우가 많이들 있다고 그러는데, 자 봐요. 우선 조건이 첫째로 이런 사주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 이거는 일간이 반드시예요. 일간이 우선 갑이나 기해야 돼요. 갑이나 기면서, 그러니까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일단 일간이 갑이어야 돼요. 또는 갑이 아니면 기. 그러면 갑이면은 잘 봐요. 갑이면은 월에가 있든지 일에가 있든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건 화토급이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연애기가 이건 합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는요. 그러니까 월에 가서 붙어 있든가 시에 붙어 있든가. 그러니까 만약에 일간이 기라면은 월에 갑이 있든가 또는 월에 안 있으면 시에라도 있어야 돼요. 어쨌든 말이에요. 그래서 일간이 갑이나 기면서 일간이 갑일 때는 월이나 시가 기이고 기일 땐 뭐라 그러면 돼요? 기일 때는 월이나 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갑이 있어야지. 갑이어야. 그러니까 일간이 갑이면은 월이나 일에, 그런데 좀 이따 나오는데요.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제가 초급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사주가 여기 무토가 있는데요. 무토가 있는데 월에도 기가 들어있고 시에도 기가 있다. 이런 경우가 이것도 각기합도 이것도 각기 안 돼요. 합은 반드시 짝짝으로 있어야 돼요. 결혼이 남자 여자 1대1이야 되듯이요. 그러니까 이건 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갑이야 그대로. 이거 정제고 이거 정제지. 갑기 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야 돼. 하나. 월에 있든 시에 있든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있는 건 이건 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책에 132페이지 책 그대로 써 있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갑이나 기이고 월이나 시에 하나씩만. 갑일 때는 기고 기토고 기일 때는 갑목이 있어야 돼요. 하나만. 이거 반드시요. 그리고 첫째로, 그리고 일간이 그렇고 두 번째는 지지가 이렇게 진술충미. 특히요. 특히 이 지지가 제일 토월이어야 돼. 특히 토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월지가 그러니까 월지가요. 이 월지가 특히 이 토월이어야 돼. 토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갑기 합토가 되고요. 이렇게 있는데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반드시 축월이든 미월이든 기니까 반드시 이 갑기 합토가 됐을 때 토를 받침해 줄 수 있는 월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건 특별격이 안 돼 일반 내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연구한 일반 내격의 원리로 용신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꼭 중요한 건 뭐냐면 천간이든 지지든 천간지지든 이 토를 극하는 게 뭐예요? 토를 극하는 게 뭡니까? 목이에요. 목국토 아니에요. 천간이든 지지든 목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즉 목을 이렇게 이 목이 있으면 각기합토의 토의 기능을 무너뜨려서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목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주를 봐요. 거기 책에 있는 사주를 예를 들었는데 무진, 그 책을 고치세요. 임술이 아니라 무술입니다. 무술, 그 다음에 갑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 사예요. 내가 간목인데 수월에 난 간목이고 갑기 합토예요. 근데 이 화는 이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화생토를 시키거든요. 화생토를. 그리고 천간 어디에도 지금 일단 목이 없습니다. 목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주는 용신이 뭐냐 그러면 이 안에 이 글자 안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토가 용신이에요. 토가 용신이고 화는 물론 이거는 좋은 신이에요. 희신입니다. 그러면 제일 나쁜 거 이런 사주들은 어떨 때 운이 나빠지냐면은 제일 나쁜 기신은 어떨 때 운이 제일 나빠지냐면 목이 들어오는 게 제일 나빠요. 목이 들어오면 토를 극하거든요. 그리고 수도 나빠요. 수도. 그 다음에 금은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반드시 또 좋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자, 이런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한신이라고 그래.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에 무독한 사 이걸요. 이 무에 무독한 걸 이걸 한신이라고 그래요. 한신이라고 그러는데 무에 무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용신이 이렇게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따져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안 돼 있고요. 만약에 잘 봐요.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술월에 났어요. 무술생이고요. 기축월이고 뭐 여기가 있다 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을목이 있다.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을목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갑기 합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겁재에 의해서 이게 깨지는 거예요. 또 여기 또 기토가 또 있다. 그럼 이건 갑기 합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럼 특별격이 아니에요. 그 특별격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연구할 일반 내격으로 돌아가는 거야. 일반 내격으로 봐야 돼. 그래서 이게 역학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런 사주를 보고 이게 특별격인지 아닌지를 우선 구분할 능력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은 이 조건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 외격에서 종격이나 일행득기경은 의외로 쉬워요. 딱딱 일간의 힘이 있느냐 없느냐 약하냐 적으냐 하는 걸로 딱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화기격 같은 경우는 잘못 보면 화기격 같기도 하고 아닐 때도 있고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꼭 이거를 우선 천간에 지지든 갑기가 돼 있는데 진술충미월에 났느냐 그리고 목이 있냐 없냐만 보고 판단하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이 들어오면 왜 목이 있어서는 안 되냐면은 목이 들어오면 목이 뭐를 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토를 극하니까. 그러니까 목이 토를 극하니까 갑기합토라는 화토격이 깨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행으로 목이 들어오면 토를 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더라도요,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우리가 이제 화토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에도 다 써 있는데 조건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여튼 뭐냐면은
갑기가 그러면 이런 사주들을 대운을 보고요. 대운을 보고 이제 화토운이 들어왔을 때 이게 참 좋구나. 그러면 반대로 수목운이 왔을 때는 이 사람 운이 나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똑같은 원리예요. 두 번째는요. 똑같은 원리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게 화금격이 있어요. 화금격. 그러면 화금격은 뭐냐면은 을경합금으로 되는 경우예요. 을경합 또는 경을도 이거는 합금이에요. 합금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을경이든 그러니까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경금인데 만약에 이렇게 을목이 있다. 을경합금. 만약에 여기가 아니면 시에 을목이 있어도 돼요. 이렇게 있든. 또는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을목이 있는데 여기 경이 있다. 이렇게 을경합금이 되든가. 여기 없으면 이쪽에 있어도 을경. 이렇게 되는 경우를 말해요. 반드시 1대1이어야 됩니다. 쌍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건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거를 인의지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우리가 초급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대로입니다. 인의지압인데, 인의지압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부드러움 속에서의 강경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외유내강형을 말합니다. 외유내강형을 이런 인의지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은 이건 공직자로 성공을 하고요. 공직자로 특히 이제 군검경 이런 쪽으로요. 그래서 조건을 보면은 똑같아요. 우선 일간을 기준하는 거니까 일간이 을목인 을이나 경이면서 을일 때는 잘 봐요. 을일 때는 월간이나 시간에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월에 있든 시에 있든 을일 때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을경합금이 돼야 되니까 경금이 있어야 되고 경금이고 경일 때는 월간이나 시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그러니까 사주가 을일 때는 경일 때는 을 이렇게. 그리고 요거만 갖고는 안 되고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는 반드시 지지가 금국으로 흘러가야 돼요. 즉 지지가 이거 봐요. 즉 뭐냐면 월지가요. 제일 중요한 게 월지가 이렇게 신유술이나 사유축의 금국으로 흘러야 돼요. 공국이어야. 그러니까 반드시 을경합금이 되고 월지는 무조건 금이어야 되고요. 밑에 지지가 신유술 이렇게 사유축 금국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천간이나 지지에 화가 없어야 돼요. 화 기운이 없어야 돼. 화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행으로 화가 없어야 됩니다. 화가 있으면 이거는 이게 화금 아무리 을경합금이 됐다 하더라도 화금격이 안 돼. 예를 들어서요. 자, 지금 사주예를 보면은 거기 책에 이렇게 무신, 임술이요. 을경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을료 이렇게 돼 있어요. 진. 이렇게 신유술 금국으로 돼 있습니다. 을목이 을경합금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건 또 진유합금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금이에요. 근데 천간 지지에 화라는 게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병화가 하나 떠 있다. 그럼 이건 깨지는 거예요. 이거는 화금격이 안 됩니다.
그럼 합격이 안 될 때는 어떻게? 그럼 일반 내격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용신이 뭐냐 그러면은 이 안에 정답이 이런 경우는 금으로 바뀌었으니까 무조건 금이 용신이에요. 금이 용신이고요. 물론 토는 희신입니다. 이거는 희신이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나쁜 기신은 뭐냐 그러면 화가 제일 나빠요. 목도 나쁩니다. 목화가 제일 나쁜 거예요. 수는요. 수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수는 이거는 그래도 희신 쪽으로 봐야 돼요. 금생수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식신은 일반적으로 다 좋은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 그러니까 사주를 보고 요거는 화금격으로 봐야 되겠다는 걸 눈으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초보자들은요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꾸 익혀야 돼요, 사주를. 익히고 이렇구나 이거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천간이 을경 합금으로 됐느냐, 그리고 지지가 신유술 궁극이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화금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주를 보라고. 그리고 천간지지에 병화나 정화나 이렇게 오화나 사화나 이런 화가 있나 없나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화극금이니까 금을 깨뜨리니까 이게 화기격이 안 되는구나. 그럼 그게 안 될 때는 일반 내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격이 좀 이렇게 보는 게 까다롭고 좀 그래요. 그러나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사주들은 경험에 의해서 이렇더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뭐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런 의미를 많이 내포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번엔 수로 바뀌는 화수격이 있어요. 우리가 합하는 게 천간의 합이 5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건 우리가 병신합수, 병신합수, 또 이렇게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합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수로 합해지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유엄지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유엄지합이다 이렇게 초급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엄지합인데 이런 사람은 이게 냉정하면서도, 이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냉정하면서도 유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냉정하면서도 유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뭘로 성공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사업가로 나가면 성공합니다.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우선 냉철해야 돼요. 냉철하고 정에 빠지면 안 돼요. 정이 많은 사람 치고 절대 큰 사업가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제가 실전 그럴싸하게 맞아요. 지금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요. 내가 신금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서 병진월에 났다. 이렇게 병신이 합수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또 병화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또는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신금이 있고 이쪽에 병화가 있다. 응? 신축월에 이렇게 병신 이런 걸 말해요. 이런 상태를 말해. 그러면은 자 조건이요. 조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간이 우선 일간을 기준하는 거니까 일간이 병이나 신이고 이면서 일간이 병일 때는 월간이나 시간이 신이어야 되겠죠. 그죠? 신이고 일간이 신일 때는 월간이나 시간이 뭐가 되겠어요? 병이야죠. 그죠? 월간이나 시간이 병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돼 있고 밑에가 지지가 반드시요 월지를 기준해서 월지가 우리가 해자축 수국해야 됩니다. 해자축이나 신자진의 수국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는 자, 수를 극하는 게 뭐예요? 수를 토입니다. 그래서 토가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천간과 지지에 토가 없어야 돼요. 토가 있으면 그러면 이거는 합격이 안 돼요. 그러면 일반 내격으로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 거기에 사주 예를 들면은요 갑신, 병자, 신축, 임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자진하네요. 또 요거는 요렇게 해자축 수국이 된 거예요. 이건 자축합 토가 아닙니다. 해자축 수국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병신합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근데 여기 지금 토가 이건 토가 아니에요. 이건 토가 아니라 신자진 수국이 된 겁니다. 이건 또 자축합 해자축 수국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천간에 토가 전혀 없습니다.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가들이 만약에 여기에 어디 한 군데라도 만약에 무토가 떠 있다 또는 기토가 있다 그럼 이건 안 돼요. 이 자체가 합격으로 되질 않는 겁니다. 즉 이 무토나 기토에서 이 병신합수 이 자체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화토격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일반 내격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용신은 뭐냐 하면 용신은 이 안에 정답이에요. 당연히 이런 사주들은 용신은 물론 수예요. 수가 용신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금은 희신입니다. 금은 이거는 희신이고요. 그러면 가장 나쁜 기신은 뭐냐면은 기신은 물론 토하고 화예요. 이게 제일 나쁜 겁니다. 그 다음에 목은요. 목은 이거는 그냥 한신이라고 보면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좋은 쪽으로 봐야 돼요. 일단은 수생목을 하는 거니까 좋은 쪽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말은 한신이지만 이건 좋은 쪽으로 보세요. 희신 쪽으로. 왜냐하면 수생목을 하는 거니까. 수가 수생목. 일단 식신의 의미를 갖는 거니까요.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또 목이 강해지면 뭐가 생기냐면 화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하여튼 한신으로 보고요. 용신은 일단은 금수가 용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주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토운이 이런 사주들은 토운이 오면 나빠요. 그러니까 화토운이 왔을 때 운이 나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네 번째로요, 목으로 바뀌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화목격이에요. 화목격. 목으로 바뀌는 거 화목격. 그럼 목으로 바뀌는 화목격은 이게 정임한목 아니에요? 정임한목 또는 이렇게 임정이 돼도요. 이렇게 한목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으로 되는 거를 우리가 인수지압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수지압이다. 그러니까 인수라는 말 자체가 이게 어질인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학문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요. 학문적 기질. 그러니까 화목격이 된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가면 사업보다는 또는 공직보다는 학문적으로 가면 성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학업을 하라. 학자의 기질로 가면은 그러니까 자 그래서 구성 조건은요 135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조건은 똑같아요. 첫째로 일간이 정이나 임이어야 돼요. 근데 일간이 정일 때는 월간이나 시간 중에 하나가 이거 중에 하나가 임이어야 되고
임일 때는 월간이나 시간 중에 정해야 돼. 정, 이렇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월지가 목이니까 해묘미나 또는 임묘진의 목국을 이루고 있어야 돼. 임묘진의 목국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목국을 이루고 있어야. 근데 특히 중요한 거는요, 천간이나 지지에 목을 치는 게 뭐예요? 금이죠. 그래서 금이 없어야 됩니다. 금이 없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금이 있으면 이건 일반 내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책을 보면은, 자, 책에 있는 사주 갖고 하면은 갑인, 정묘, 이모, 지네요. 이 밑에가 이렇게 임묘진 목국이에요. 그리고 임인데 정임 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화목격이에요. 여기 지금 화는 목생화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용신은 물론 목이 용신이고요. 그 다음에 희신은 물론 수예요. 수생목을 해야 되니까. 근데 목도 이것도 희신 쪽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화도 희신 쪽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목생화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가장 나쁜 기신은 물론 금이 제일 나쁘고요. 금을 생하는 토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사주들은요, 이런 사주들은 절대 사업가 사주가 아니에요. 학업을 하면 됩니다. 학문을. 그래서 사주에 일반적으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일반 내격에서 보지만 100%는 아니지만은요, 일반적으로 목이 강한 사주들은 절대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물론 예를 들어서 의류문화사 사장 같은 사람들은 물론 목이 강해도 출판을 하니까 서적을 다루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일반 무슨 물장사 한다 이건 죽었다 깨려도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학문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가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화로 바뀌는 게 있어요. 무게 합화처럼 다섯 번째로 우리가 화격이 있어요. 그럼 요거는 무게 합화 또는 개가 먼저 나와도 돼요. 일간에서 이렇게 합화한 경우에요. 우리가 요거를 무정지압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런 경우는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천간이 이러면은 머리가 영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머리가 영리하고 그래서 머리가 영리한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사업가적인 머리가 영리한 게 아니라요. 대부분 문학이라든가 연예계통, 예술 이런 쪽으로 재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 신기하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그런가 한번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보세요. 이 사주가 천간이 무게 일간을 기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일간을 기준하는 거니까 이렇게 무게 합화가 되어 있던 이렇게 무가 이렇게 합화된 사람들이요. 여성이라면 일반적으로 미인이 많습니다. 얼굴이 이뻐요. 같은 점, 이래서 화목격, 화토격 이런 것보다 이 무게 합화가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여성들의 경우에 미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조건은 마찬가지로요. 일간이 무나 개여야 되고요.
개이면서 일간이 무일 때는 월간이나 시간 둘 중에 하나가 시간 중 개수가 떠야 되고요. 개이고 개일 때는 무가 떠야 돼요. 그러니까 월간이나 시간 중에서 무토가 있어야지요.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무토면은 월에 개가 있든 아니면 시에 있든 이렇게 또는 일간이 개라면은 월에 무토가 있든 아니면 시에 무토가 있든 이렇게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월지가 화국을 이뤄야 돼요. 인호술이나 사오미. 인호술이나 사오미 화국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화국을 이루면서 화를 극하는 게 수거든요. 그래서 천간이나 지지에 반드시 그래.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건 화합격이 안 돼요. 일반 내격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 사주를 보면요. 자, 병술, 이렇게 무술, 계사, 갑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개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인호술 화국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게합화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물론 용신이요. 용신이 물론 화예요. 화가 용신이고 그 다음에 희신은 물론 목입니다. 목. 그러면 물론 제일 나쁜 거는 기신은 물론 수예요. 수하고 금입니다. 근데 토는 이거는 뭐 한신이지만 이 희신 쪽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한신이라고보다도 이거는 토도 이렇게 희신 쪽으로 봐야 돼요. 화생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화기격이 되는 건 반드시 천간이 무게합하든 정임합목이든 갑기합토든 을경합금이든 병신합수든 그게 되고 밑에가 지지가 똑같은 오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을경합금 밑에가 신유술 금국을 이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천간에 한만 갖고 화기격이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고 반드시 뭐냐면은 만약에 을경합금이라면은 금을 녹이는 화가 있으면 안 돼요. 천간이든 천간에 병화든 정화가 떴다건 될 수가 없는 게 무조건. 그건 아니라고 그냥 지워버리면 돼. 일반 내격으로 보라고요. 그러니까 대다수 사주들이 다 일반 내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런 사주들이 호개가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왜 제가 이걸 시간이 걸려도 특별격을 하냐면은 이걸 안 해놓으면 말이에요. 이상하게 내가 안 해놓으면 그 안 해놓은 사주가 들어와요. 우리가 시험 볼 때도요, 내가 공부를 보고, 이건 안 나오고 빼놓으면 그게 나오나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익혀둬야 됩니다. 특별격 사주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화기격은요, 이런 특별격은 자꾸 눈으로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주는요,